파워 인터뷰입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죠. 자정능력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야말로 마라톤 청문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 끝이 어떻게 났을까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죠. 박주민 민주당 최고인간관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잠 못 주무셨죠? 거의 지금 못 잤습니다. 예. 새벽 2시 정도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거의 그 시간 가깝게 끝났고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오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저희 집에는 1살박이 아기가 있어서 네. 새벽에 꼭 아이가 깨거든요. 그래서 거의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예. 참, 이 보면은 국회의원 참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육아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간단하게 총평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질의 결국 한 방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 평가를 하신다면?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이 없었어요. 사실은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김진태 의원님이라든지 주광덕 의원님은 기자회견을 사전에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리기만 하면 굉장한 의혹 제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셨는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제기됐었던 의혹을 되풀이한다든지 또는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근거는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어서 한 방이 없었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 방이 없긴 없었는데 어제 밤 12시에 언론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 보도를 했는데 네. 결국 윤우진 씨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만은 관련 네. 사건에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 하지 않았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녹취록에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 녹취록을 쭉 들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알던 사람은 맞아요. 윤우진이라는 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공경에 빠지니까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자기가 더 뭔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게 되면 네. 사건 관련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오히려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상담해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 관여는 오히려 없었다. 그게 오히려 그 녹취록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 준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냐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 후보자는 당시에 그 해당된 사건이 있었던 부서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에서의 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누가 누구 좀 만나봐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변호사법 위반의 소개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네. 위임 계약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도 어제 계속해서 제가 소개했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알려줬다는 얘기지 위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임을 시켜주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사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야당 의원님들은 그걸 오해하시고 네가 당신이 소개를 안 했다 그러지 않았냐 계속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일반적 소개와 변호사법에서의 소개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 선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위 이야기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선임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도덕적 자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오히려 사건에 관련을 안 하기 위해서 아는 지인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사건에 개입을 안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도덕성의 문제라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개를 안 해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소개해 준 것처럼 녹취록이 나오더라. 이건 당신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문회
장에서의 말이 사실과 안 맞지 않았느냐, 이 부분으로 도덕성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 소개와 윤석열 후보자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소개라는 개념은 사실상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죠. 다른 개념이었다. 네. 예. 본인도 뭐 인정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친분 관계였을 뿐이지 이걸 뭐 어떻게 변호사 소개한다거나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거나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도 청문회 어제 나왔어요, 증인으로. 증인으로 나왔죠. 네. 예,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원해서 나온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뭐 외압이 있었다거나 그 외압이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왔다든지 하는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뭐 뜬금없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지금 수가 뭐 없다.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도 아니고요. 네. 예. 뭐 SNS 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사실상 뭐 법무장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어제 검찰 개혁 등등과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게 되면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했다는 것을 조금 뭐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조국 수석이 만약 법무장관이 되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석도 될 수가 있는데 약간 뭐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좀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도 뭐 여러 차례 청문회장에서도 질문이 나오고 또 서면으로도 사전에 질의를 해봤는데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크게 어떤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위원께서는 이 삼성 뜻값 사건 언급하셨는데 황교안 대표의 과거 의혹 이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죠. 2007년도 8년도에 네네.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자는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용철 변호사라고 삼성의 법무팀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비자금 관련돼서 폭로했던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삼성 비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입수했던 진술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서에 따르면은 거기에 이제 황교안 당시 공안 1과장이었나요? 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된 겁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이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자질 그리고 전문성, 도덕성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되는 청문회인데 이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인 것은 민주당에서 지나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려면은 또 이 사람의 어떤 자질을 보려면 과거에 맡았던 주요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비자금, 그다음에 국정원 재선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항상 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연결이 돼 있다. 네. 예. 그래서 뭐 거론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윤석열 후보의 만남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거 소명이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양정철 원장하고는 한 3번 정도 만났다는 거고, 네. 3번 정도 만남 중에 첫 번째 만남, 그러니까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만났던 만남에서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고, 네. 나머지 2번은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후보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양정철 원장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취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만남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좀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했었고, 그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답니다. 네. 그 뒤로 뭐,
특별히 더 뭐 정치적인 어떤 그 권유를 한다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일치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별다른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런데요.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이 윤석열 후보자를 만났던 시기가 2015년, 2016년 소위 말하자면 야인 시절인데 이때 총선에 출마를 권유할 만큼 양정철 개인이 힘이 있었는가요? 제가 그런 배경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왜냐면 저도 정치에 입문한 게 2015년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네. 무렵의 얘기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재미있는 거는 어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그 무렵에, 그 윤석열 후보자에게 정치를 권유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다른 그렇겠죠. 정당에서도 만나서 네.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청문회에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네. 뭐 공격을 한국당도 하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공격을 하던 야당 의원들이 얼굴을 붉히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죠. 예. 저는 뭐 어제 청문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게 힘이 어제 오늘의 힘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5년 16년 야인 시절에 검찰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고 대중의 관심을 안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자,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황교안 대표 얘기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네. 청문회 끝나고 나면은 향후에도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삼성 특감 문제 제기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뭐, 어제 과정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마침 그 저녁 시간대에 김용철 변호사가 그 연합뉴스 쪽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본인이 그 황교안 당시 검사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던 건 맞다라는 취지로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조금 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팩트가 나온다거나 의혹 사항이 제기되면은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실 생각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은 2015년에 그 한국일보가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해서 황교안 현 대표가 네네. 한국일보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긴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긴 게 2015년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사실은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게 과거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일만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그 사실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청문회가 막바지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대로 되면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전망이 어떻습니까? 한국당에서 채택해 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자유한국당의 뭐 나경원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청문회를 거쳤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임명하실 생각이시죠? 사실 이제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죠. 청문회를 네. 거치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장되어 있는 인사권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국민분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죠. 그리고 네. 또 지금 진행되어 왔던 과거 적폐에 관련된 수사라든지 네.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의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 시기에 검찰에 필요한 인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아마 필요로 한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임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하실 걸로 봐진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또 하나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한국당의 청문회 위원들의 자격 문제입니다. 이게 고발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 논란을 박지원 의원이 좀 불을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갈등으로 치닫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어제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또 우리 당의 송기영 간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뭐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저희 당도 고발됐고, 저도 고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발돼서 뭔가 좀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의원들이 이제 수사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아무런 말도 없이, 참석해서 청문회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최소한 입장을 표명하든 아니면 해명을 하든 아니면 양쪽이 다 빠지든 그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어제 제 인터뷰에서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아니 고소당한 사람 고발당한 사람이 양당 다 있는데 부르려면 다 부르지 왜 한국당 의원만 부르냐 이게 불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먼저 소환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국회 본청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요. 네. 최이배 의원실에서 의원회관에 있었던 최이배 의원실에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거 관련된 것을 먼저 진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감금에 대한 부분이다. 네.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너무 잘 보이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좀 도드라지니까 그거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금에는 그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어제 민주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선택에 대해서 이게 최고위원 열었다는 소식이 들었었는데요.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정개특위, 사개특위 중에 뭘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법안들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나눈 거죠. 전부 다 통과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네네. 네. 가장 고민된 부분이 뭡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가장 고민되는 건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법안들이 아마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표대결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공수처법도 그렇고 공경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 선거제 개혁도 그렇고 이게 다 최종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표대결로 갈 수도 있어서 표대결로 가는 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데 이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표를 확보해야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제 다른 야당들과의 연대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선택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정개특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잠도 못 주무시고 저희 방송에 인터뷰를 이렇게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